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돈 냄새를 맡고 돈벌레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돈 있다는 느낌을 주지 마시죠. 돈 많이 번다는 느낌도 주지 마시고, 내가 많이 모았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많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꼭 티를 내요. 남들한테 뭔가 자랑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우월감 느끼려고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나이 어릴 때는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좀 벌면 자랑하고 싶잖아. 근데 나이 먹으면 그런 행동을 좀 자제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됐다는 거 알면 꼭 돈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나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진짜로. 좋은 목적으로 오는 사람보다 좋지 않은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지 않은 목적은 뭐냐? 돈 빌려달라. 아니면 뭐 나한테 뭔가 좀 등쳐먹으려고. 투자 목적으로. 좋은 아이템 있는데 같이 안 해볼래. 좋은 투자 상품인데 같이 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내 돈을 벗겨 먹으려고. 아니면 나한테 뭔가 좀 신세 지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요즘엔 더욱이 조심해야 돼. 요즘에 최근에 안 좋은 사건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거 보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말이. 앞으로 저 말 많이 지켜야 될 겁니다. 웬만하면 돈 있는 티, 가진 티 내지 마세요. 절대 내지 마. 가뜩이나 요즘에 살기 힘들으시잖아요. 살기 있는 사람들 많죠. 돈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굵직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아, 앞으로 있는 척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남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면 안 되겠구나.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 들겠죠. 앞으로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연글 비툼 같은 걸로 돈 날린 사람들이 좀 범죄 같은 거에 손댈 가능성이 높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놀랐습니다. 최근에 사건 보고. 그게 실제로 일어날까 생각 못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변에 비투 연끌하고 있으면 사실 좀 멀리 해야 돼. 네, 멀리 해야 됩니다. 주변에 비투 연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돈 꺼갈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제때 갚겠냐는 말이죠. 안 갚겠죠. 요즘엔 더욱이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돌려받습니다. 거의 못 돌려받아.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 젊은 사람들 중에.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빚만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빚만 가진 사람들. 내가 돈 있고 돈 많이 번다는 거 알면 어떡할까? 어떻게 알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겠지. 아니 내가 일하는 데도 찾아오겠죠. 해달라고 조르겠죠. 될 때까지 하겠지.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려지면서 좀 마탱이 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는 게 어려져서 이성적인 능력을 사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사는 게 정말 어려워지잖아.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빚만 있잖아요. 그러면 마탱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범죄에 손을 댄 경우도 많이 생겨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돈을 호시탐탐 노린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 좋은 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돈 없어가지고 이런 생계형 범죄에 손을 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뭐 돈 버는 거 중요한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건 더 중요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 내가 모은 돈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도록, 누구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많이 모았잖아. 그런 것들을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요. 본인만 알고 있어, 본인만. 왜냐,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로는 얘기 안 하죠. 말로는 얘기 안 해. 그런데 은근슬쩍 와가지고 해달라고 조는 사람 생길 겁니다. 난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누군 이만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사주경계 확실히 하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물가 때문에 이젠 도와주는 사람들 없다고 보고 냉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돈 있다고 해봐야 공짜를 바라거나 사기꾼만 꼬일 뿐입니다. 사촌이고 지인이고 좋다고 접근하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물가 많이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밖에서 밥 사 먹기 좀 겁납니다. 겁나요.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이 미친 물가를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서울은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월세도 오르고 음식값도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교통요금도 오르고 뭐 다른 지역도 올랐습니다만 서울은 유독 많이 올랐잖아요. 원래도 비싼데. 그래서 요즘에 한식 뷔페 가신 분도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한식 뷔페 안 가는데.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직장인은 노량진까지 와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해요. 노량진이 밥값이 싸잖아.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체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국밥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 먹죠. 10,000원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돈 모으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나간 돈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는 만큼 급여도 오는 모르겠는데 물가만 올랐습니다. 물가만. 아니면 급여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돈 모으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원래도 모은 적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 원래도 돈을 통장에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버는 조차 다 쓰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겠죠. 원래도 돈이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세금 내기도 벅차겠죠. 그런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혼자 사는데 좀 돈 관리 못 해가지고 이 오른 물가를 지금 감당 못 하신 분들 많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냐? 목돈 사야 되니까 이런 절도 같은 거, 물건 훔치는 거에 손을 대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생기는 범죄가 엄청 많다고 들었어.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라면 같은 거 훔쳐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과자나 이제 시리얼 같은 거 훔쳐간다거나 그게 CCTV 단 하나도 훔쳐간대요. 편의점에도 절도범이 좀 많아지고 있고 원래 같으면 안 훔치는데 워낙에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 사 먹을 돈도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봐봐 소액 생계비 대출 봐봐요. 50만 대출하는데 450만 올렸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소액 생계비 대출 받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바닥 인생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소액 생계비가 대출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개나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신용도가 거의 바닥을 찍어야 돼요.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거는 은행 거래가 아예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웬만한 은행 거래는 안 될 정도 신용도가 바닥이고 아니면 다른 빚도 많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상황이 심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은행이 심사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50만원 그리고 두 번째 50만원 인당 최고로 100만원씩 대출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가 15.9죠. 근데 그거조차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그 돈도 아쉬운 거예요. 그 돈도. 근데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상당수는 갚을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빌려가놓고 그냥
아몰랑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은 괜찮아.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그래도 허튼 데 안 쓰고 사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겉으로는 멀쩡한데 재정 상태는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볼 때도 좀 구분하면서 만나야 돼요. 아무나 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내가 돈 씀씀이 큰 티를 내면 안 돼. 뭐 통장에 돈 얼마 모았다, 내가 집이 어디 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꼭 그걸 알고 좋다고 이게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 뭐 한 번 얻어먹을 수 있다고 쳐요. 한 번, 한두 번은. 근데 매번 얻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투자나 뭐 돈 버는 정보, 특히 있잖아요. 주변에 이거 돈 버는 정보, 이 괜찮은 정보라는 사람들 무조건 걸으셔야 돼. 왜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에 돈 버는 정보,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왜 그 말을 믿어가지고 왜 눈탱이 씌이는 걸까? 아니, 돈 드는 정보면 자기 혼자 알고 있지. 왜 이걸 나눠줍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잘 낚인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놈의 정문화 때문에. 일단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챙겨주잖아.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잘 챙겨준 적이 없잖아. 난 상대방한테 뭔가 해준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처음부터 잘해준다. 예.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볼 때도 그냥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껍데기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판단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연애관계도 마찬가지야. 뭐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연애관계에서도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돈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신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남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지금 차를 샀는데 저 차가 어 뭐 부모님 사줬는지, 아니면 차를 다 갚았는지, 아니면 할부가 한참 남았는지. 할부가 한참 남았다는 거는 모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모은 돈. 모은 돈이 없고 차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래 계획이 없는 거예요. 미래 계획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뭐 합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여자를 볼 때 씀씀이를 많이 봐야 돼. 경제관념이나. 명품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명품에 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좋은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녀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좀 경제관념, 그리고 재정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아무나 만나면 되는 세상이 아니야. 연애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봐야 돼. 신중하게. 그만큼 지금 악간이 못한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대상이 안 되어야지. 나는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이상한 범죄 같은 데 손대고 남한테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철저하게 소비 같은 거 조절하시고 쓸데없는 돈 좀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분지족의 마음으로.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